안녕하세요. 오늘은 남기자의 성지순례 보고서 13번째 시간, 볼론나루와의 르네상스 시기를 열었던 12세기 국왕 니상카말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세기 스리랑카 싱할라 왕국의 제2의 전성기를 연 대왕 이 바라크라마 바후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후인 이 1157년 이 바다 건너 인도 동부의 대도시 싱하프라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역사는 니상카말라라고 불린 이 아이가 인도 칼링가 왕조의 일원이자 이 싱할라 왕조의 대왕인 바라크라마 바후의 조카이자 사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 아이가 싱할라 왕조의 왕좌에 오릅니다. 싱할라 왕국과는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인도 칼링가 왕조의 아이는 어떻게 바라크라마 바후의 조카이자 사위 그리고 후계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리고 이 역사의 기록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은 무엇일지 오늘 남기자의 성지순례 보고서에서는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르네상스를 열었던 12세기 국왕 니상카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상카말라는 1157년 또는 1158년 이 인도 싱하푸르의 왕이었던 자야고파와 여왕 파르바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싱하프라라는 도시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인도 이 동북부의 웨스트 벵갈주 남쪽이었다. 또는 인도 동부의 오디사주와 안다르프라데시에 걸쳐있던 고대 칼링가 왕국의 수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싱하프라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태국, 캄보디아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싱하프라에서 태어났다는 니상카말라가 칼링가 왕조의 일원이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도시의 위치가 어디이든 간에 이 칼링가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칼링가 왕조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런데 이 남기자의 성지순례 보고서에서 이 왕조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스리랑카 싱할라 왕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출발점에서 이 칼링가 왕조라는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성지순례 보고서 첫 편, 즉 싱할라 왕조의 유래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인도 이 동북부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던 칼링가 왕조의 공주 수바데비라는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이 사자와 결혼해서 숲속 동굴에 살며 남매 싱하바우와 싱하시발리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남매는 성장할수록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고요. 결국 어머니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온 아버지, 즉 사자를 죽이고 나서 어머니를 떠나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는 싱하프라라는 수도의 이름을 따서 싱하프라 왕조라고 불렸습니다. 싱하프라는 사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남매는 결혼해서 16쌍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장남의 이름이 스리위자야였는데요. 이 스리위자야는 성격이 유독 난폭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리위자야 추종자들과 함께 이 도시에서 추방당했고요. 바다를 떠다니다가 스리랑카라는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에 도착한 스리위자야는 섬의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싱할라 왕국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스리위자야는 칼링가 왕조의 공주였던 수바데비의 손자였죠. 그러니까 싱할라 왕국 또한
칼린가 왕조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려 기원전 6세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니상카 말라가 태어났던 1157년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도 무려 1700여 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니상카 말라는 자신이 이 칼린가 왕조의 일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무려 1700여 년 전에 갈라져 나온 이 싱할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파라크라마 바우의 조카이자 사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가 고향인 이 싱하프라를 떠나서 스리랑카, 즉 싱할라 왕국에 발을 디딘 것은 1186년 파라크라마 바우가 타계한 이후에 왕위를 계승한 위자야 바우 2세의 초청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럼 위자야 바우 2세가 왜 그를 스리랑카로 초대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아들이 없었던 위자야 바우 2세가 이 선왕 때부터 교류해왔던 니상카 말라라는 인물을 눈여겨보았다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염두에 두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싱할라 왕조와 멀고 먼 인척 관계였던 이 니상카 말라는 위자야 바우 2세가 등극한 이후에 아에파라고 불리는 부국왕, 즉 부왕의 지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위자야 바우 2세는요, 등극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칼린가계의 왕족이었던 마힌다 6세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마힌다 6세 또한 불과 닷새 후에 니상카 말라에 의해서 또 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요즘 말로 하자면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흔들리게 된 원인, 그것은 아마도 파라크라마 바우 지배기에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과중한 세금, 그리고 이 끊임없는 전쟁과 무리한 불사로 인해서 왕실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또 왕실의 권위도 추락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틈을 타고 이 권력자들의 암투 또한 팽배해져 있었을 겁니다. 이 같은 혼란기에 이 쿠데타를 통해서 무력으로 왕위를 쟁취한 니상카 말라는 자신이 칼린가 왕조의 일원이었음을 내세웁니다. 이 까마득한 조상이 이 싱할라 왕국의 시조인 스리 위자야와 한 집안이었음을 이유로 자신이 이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자청한 거죠. 수도 폴론나루와의 사원구역, 이 쿼드랭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는 유물 석장경이 남아 있습니다. 갈포타라고 불리는데요. 이 니상카 말라가 새겨놓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칼린가 왕조가 정당한 상속자인 스리랑카에서 비불교도가 권좌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칼린가 왕조가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주장은 바로 왕좌를 이을 혈통적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 니상카 말라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조금 옹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뒤이어지는 문장을 볼까요? 비불교도가 권좌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서는 글쎄요, 오히려 이 스리 위자야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한계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인 마힌다 6세, 즉 닷새 만에 왕좌에서 이 숙청된 인물이죠. 이 인물 역시 칼린가 왕조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상카 말라에게는 칼린가 왕조의 후손이라는 혈통 외에 더 특별한, 즉 왕위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입증해 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불교였습니다. 신신 깊은 불교도 불치사리를 모신 이가 이 싱할라 왕국의 정당한 지배자라는 이 섬의 오랜 인식, 바로 이 점에 니상카 말라가 주목한 겁니다. 니상카 말라에게는 이 명분을 얻는 것이 왕권을 쟁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상카 말라의 뿌리인 칼린가 왕조, 그리고 그가 나고 자란 싱하프라 왕조는 모두 인도에 자리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힌두교가 흥성했겠죠? 그러니 그곳 출신인 이 니상카 말라가 처음부터 불교도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셈이죠. 어쩌면 그는 힌두교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니산카말라에게는 그런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오른 니산카말라는 철저하게 불교도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자신이 불교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차라리 몸부림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이 석장경 갈포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갈포타는 폭이 1.4m, 길이가 8.2m, 두께가 40cm에서 66cm에 이르는 거대한 돌덩이입니다. 단일 크기로는 세계 최대의 석장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석장경 조성에 쓰인 돌은 이 수도 폴론나루아로부터 무려 100km 이상 떨어진 옛 수도 아누라다푸라의 근방인 미인탈레에서 채석됐습니다. 무려 25톤에 달하는 이 바위 덩어리를 100km 이상 떨어진 이곳까지 옮겨온 겁니다. 엄청난 물적 그리고 인적 자원이 투입됐을 겁니다. 여기에는 빨리어 경전에 나오는 훌륭한 왕이 되는 덕목이 새겨져 있습니다. 빨리어 경전을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싱할라 문자로 적어 놓은 겁니다. 경전과 함께 이 자신의 업적도 기록해 놓았는데요. 타밀족의 침략사, 또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 그리고 이 니산카말라가 어떻게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왕이 되었고 또 얼마나 열렬히 불교를 지원했었는지에 관한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를 옮기고 갈포타를 조성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 니산카말라에게는 더없이 좋은 홍보의 기회였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실한 불교도이자 이 정통성 있는 국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더없이 좋은 퍼포먼스였을 겁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은 이 갈포타에 남아있는 기록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니산카말라의 지나친 자화자찬이 라는 측면이 있어서 액면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그럼 지나친 평가절하냐?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 줄 만한 재미있는 흔적이 갈포타의 옆면에 남아 있습니다. 두 송이 꽃을 들고 있는 힌두교의 여신 락슈미, 이 비슈누의 부인이라고 여겨지는 행운과 부의 여신입니다. 이 락슈미 여신에게 물을 붓고 있는 두 마리의 코끼리 조각인데요. 이러한 형태를 힌두교에서는 가자 락슈미라고 불립니다.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연꽃과 물은 행복한 탄생, 그리고 다산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불교 경전을 기록한 석장경 옆에 힌두교의 길상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사실 니산카말라에게는 수바드라 대비와 칼야나 마하대비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적어도 이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의 고향, 즉 갈린가 출신의 힌두교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와 그의 출신, 그리고 이 남아있는 흔적들 때문에 니산카말라는 본래 힌두교도였거나 적어도 힌두교에 매우 친숙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가 불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는 이 폴론나루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산카말라가 건립한 이 또 하나의 불치사 하타다게는 그의 신심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 가운데도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하타는 싱할라어로 60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이 건물이 60일 만에 완성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저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60개의 방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니산카말라는 이 선대왕인 파라크라마 바우가 조성했던 불치사 와타다게가 이 화재로 소실이 되자 그 앞에 새로운 불치사 이 하타다게를 조성합니다. 니산카말라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이 파라크라마 바우의 불치사 와타다게보다 더 크고 화려한 불치사를 짓고 싶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폴론나루아에 처음 세워졌던 불치사 아타다게와도 비교하라는 듯이 바로 옆에 자리했습니다. 원래는 이 2층 구조였는데요. 현재는 1층만 남아 있습니다. 가로가 27m, 세로가 37m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벽에는 연꽃과 사자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1층 정면에는 3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고요. 불치사리는 2층에 봉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역시 흔적뿐입니다. 후대에 이 타밀족에 의해서 파괴돼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 하타닥에는 왕조가 또다시 외침을 받아서 남쪽 이 남바데니아라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 폴론나루아의 불치사리가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입니다. 하타닥의 옆에 세워진 또 하나의 건물, 이 니상카 라타 만다파야라고 불리는 건물에서도 이 왕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니상카 말라의 개인 기도실이었는데요. 8개의 기둥 위에 이 활짝 핀 연꽃 조각이 새겨져 있고요. 이 연꽃이 지붕을 받치는 형태로 건설됐습니다. 연꽃 줄기에 해당하는 이 기둥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한 S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니상카 말라는 이 기도실에 앉아서 하타닥에서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연꽃을 흔드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오는 독경 소리, 그 청정한 순간에 심취한 왕의 모습을 이 공간은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니상카 말라는 이 새로운 사원을 짓는 것 못지않게 오래된 사원을 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이 담불라에 위치한 석굴 사원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이 다밀족을 물리쳤던 바라간바후 기억하시나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성한 담불라 석굴 사원. 이 니상카 말라는 이 담불라 석굴 사원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보시해서 석굴 전체를 금으로 칠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담불라 석굴 사원에는 황금바위라는 뜻의 랑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니상카 말라는 이 석굴 사원을 보수하면서 가장 규모가 큰 2번 석굴 안에 자신의 조각상을 슬쩍 만들어 넣었습니다. 또 바위 비문에는 자신의 업적을 선명히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같이 니상카 말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불사가 과연 순수한 신심의 발현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행동이었는지는 좀 단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굳이 출신 또는 종교적 신념을 문제 삼기에는 그는 통치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이 국가의 통치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의 이념을 통일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전 시대 이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던 세금도 대폭 줄였죠. 과도한 세금은 강도와 같다라고 이 선언한 니상카 말라의 감세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이 강도를 막아준 영웅이라는 찬탄을 불러왔습니다. 동시에 금, 소, 토지 등을 국민들에게 분배하기도 했죠. 주변 국가와도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고요. 범죄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왕을 칭송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파라크라마 바후를 능가하는 과도한 불사가 이 니상카 말라 통치기에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오히려 줄였고요. 시해에 가까운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결국 이 왕국의 파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1196년, 즉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9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국이 파산하기 전에, 즉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전에 세상을 뜬 거죠. 남은 문제는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바라바우가 등극하고요. 이어서 10여 명의 왕이 짧게는 수개월, 길어봤자 6개월 정도를 재위하면서 왕좌를 이어갑니다. 이는 왕국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니상카 말라를 이 싱할라 왕국 볼론나루아의 르네상스기를 열었던 성군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은 이 저물어가는 싱할라 왕국 볼론나루아 시대의 끝자락이라는 서글픈 상징이 되었습니다.